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좀 떠올려 보도록 하자. 대소 비교를 배우겠습니다 라고 했죠. 자, A가 B보다 크다라는 이 내용을 증명하는 방법에는요, 우선 첫 번째 가장 일반적인 대소 비교 방법인 A-B 릴레이션 0이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A, B 모두 0 이상인 값을 갖네. 즉 A와 B 자리에 루트나 절대값이 막 들어와 있는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도 풀 수 있다?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릴레이션 0으로도 풀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A와 B 자리에요, 굉장히 큰 지수를 가진 숫자가 나오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풀 수도 있다? 예, B분의 A가 1보다 크냐 작냐라는 개념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대소 비교에는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 요 1번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요 개념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임의의 세 실수 A, B, C에 대해서 자, 수학에서 임의의라는 말 나오면 항상 뭐로 바꿔놓고 생각하면 유리하다? 모든이라고 바꿔놓고 해석하는 겁니다 라고 했죠. 자, 모든 세 실수 A, B, C에 대해서 여기에 보이는 이 부등식이요, 항상 성립한대요. 무슨 부등식이 되고 있다? 절대 부등식이 되고 있다예요. 절대 부등식. 자, 얘를 절대 부등식으로 만드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네요. 자, 부등식을 증명할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떻게 앞식에서 뒷식을 빼서 0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식을 정리할 거예요. 좋았어.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3K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C와 0 사이의 대소를 비교해야 돼요. 그런데 얘가 절대 부등식이 되려면 얘가 항상 0보다 어때야 돼? 큰 상태가 돼야 되는 거지. 맞습니까? 얘가 큰 상태가 돼야 돼. 그래야지만 이 부등식을 만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식을 관찰해봐. 자, 이 식 속에 뭐가 느껴집니까? 뭐가 보여? 완전 제곱식이 보이죠? 왜? 얘하고 얘를 보니까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들기 완전 좋은 식인데 만들어보자. A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또 B의 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 또 C의 제곱 마이너스 2C 플러스 1 그리고 플러스 3K 있었죠. 와우! 생판 없던 플러스 1이 3번이나 더해졌으니까 우리 빼기 3 해야지 이 식이 같아지겠네. 자, 이 부등식을 만족하게 하는 K의 범위를 구하셔야 되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얘는 A-1의 제곱 플러스 B-1의 제곱 플러스 C-1의 제곱 플러스 3K-3은 0보다 크게 하는 K값을 구해야 되는데 A, B, C가 실수니까 A-1도 실수, B-1도 실수, C-1도 실수지. 실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실수의 제곱은 항상 실수의 제곱은 항상 실수 0보다 크다. 0 이상이다예요. 0 이상, 0보다 크다도 아니고. 자, 우리요 좀 정리하자. 실수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이다. 세 번만 읽어볼까? 시작!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다. 한 번 더.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다. 한 번 더.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다. 그러니까 얘 전부 0 이상인 수 3개를 더해봤자 몇 이상인 수 되겠습니까? 0 이상인 수가 될 거예요. 자, 0 이상인 수에 뭔가를 더해서 0보다 크게 되려면 얘가 무슨 수가 돼야 돼요? 확실한 양수가 되어야지만 항상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왜? 얘는 0이 될 수도 있거든. 그러므로 결국 이 식은 3K-3이 0보다 큰 양수가 돼야 하므로 K는 뭐보다 크면 되겠다? 1보다 크면 되겠다라는 이런 범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필기 되셨습니까? 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다음 페이지 들어가도록 하자. 자, 예.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두 번째 유형인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릴레이션 0 이용할 거예요.
자, AB의 대수를 비교하는데 제곱해서 비교하는 경우는요. AB 모두 0 이상일 때만 사용 가능하다. AB 둘 중에 하나라도 음수가 있으면 절대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래서 이 밑에 적어 놓으십시오. 자, 요 식은 어떤 경우에 사용하냐면요. 주로 루트 혹은 절대값이 들어간 대소 비교에서 사용된다. 주로 루트 혹은 절대값이 들어간 대소 비교에서 사용된다예요. 자, 여기에서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제곱하면 뭐가 사라집니까? 루트나 절대값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루트도 제곱하면 사라지고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이 돼서 사라지죠. 그래서 되게 부담스러운 애들을 없애면서 대소 비교를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아래 있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하고 B 모두 양수래요. 다행이다. 지금 이 문제에 허수는 있다 없다? 없다예요. 자, 허수의 대소 비교 문제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 허수 자체가 대소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허수는 큰 수, 작은 수의 개념이 없어. 그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허수는 절대 대소 비교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A는 0보다 크고 B는 0보다 크다라고 해서 얘를 실수의 범위의 대소 비교 문제로 나온 겁니다. 자, 얘를 증명하래.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양쪽 다 0 이상인가? 맞지? 보니까 얘도 양수, 얘도 양수야. 제곱할 거예요. 즉, 루트 A 플러스 루트 B 전체를 제곱한 것에서 빼기 루트 A 플러스 B 이 녀석을 제곱한 걸 빼서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 볼 겁니다. 자, 선생님한테 안 배우는 학생들 있을까봐 좀 잠깐 보고 갈게요. 자, A 플러스 B의 제곱, A 마이너스 B의 제곱. 선생님이 요거 보통 어떻게 외우라고 가르쳤어? 앞에 있는 거 제곱, 뒤에 있는 거 제곱 모두 곱해줘. 요거 세 개 모두 곱해서 요렇게 써주십시오 라고 했지. 같은 패턴이에요. 앞에 있는 거 제곱, 마이너스 B, 뒤에 있는 거 제곱. 그리고 밑줄 친 세 개의 숫자를 모두 곱해주면 마이너스 AB 이런 식으로 좀 기억하십시오 라고 했죠. 자, 요 녀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풀어보니까 앞에 있는 거 제곱 A, 뒤에 있는 거 제곱 B 모두 곱해줘. 2 루트 A 루트 B 나오네요. 자, 요 녀석 계산합니다. 빼기에. 자, 루트는 선생님이요. 루트 별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 별의 2분의 1제곱입니다 라고 가르쳤죠. 자, 세제곱근 별은 뭐라고 가르쳤어요? 별의 3분의 1제곱을 의미하는 겁니다 라고 가르쳤지. 그럼 봐, 얘는 2분의 1제곱인데 이야, 와우, 어떤 수가 2분의 1제곱이 있었는데 여기 제곱을 해버리면 얘는 뭐만 남아요? 별만 남겠지. 그래서 요 식은 루트랑 제곱이랑 쭉쭉 지워져서 A 플러스 B라는 식만 남겠네요. 결국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사라지고 2 루트 A 루트 B만 남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자. 얘 양수죠? 얘도 양수죠? 얘도 양수죠? 양수 3번 곱하면 얘는 0보다 크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루트 A 플러스 루트 B는 누구보다? 루트 A 플러스 B보다 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제곱해서 푸는 문제 유형이다. 되겠습니까? 예, 여기까지 정리되나요? 지워도 될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아래 있는 문제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녀석도 보도록 할게요. 자, 딱 봤더니 대소 비교하래요. 잠깐만, P, Q 모두 양수고. 자, 여기에는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대소 관계를 묻는다는 건 둘 다 실수라는 얘기지.
자, 실수라는 얘기 속에는 뭐가 숨겨 있어요? 얘가 0 이상인 수일 거라는 거. x하고 y가 0 이상인 수여야만 해 라는 내용이 암묵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대소 비교하랍니다. 자, 대소 비교하려고 봤더니 얘도 양수 다 양수. 오, 둘 다 0 이상이네. 그리고 루트가 막 보이네. 얘는 어떤 개념으로 문제를 풀면 편하다?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릴레이션 0이라는 개념으로 문제를 풀면 편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자, 누가 더 커? 라고 묻고 있으니까 선생님이요, 요 식의 제곱에서 요 식의 제곱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p 루트 x 플러스 q 루트 y 요 식의 제곱에서요, 루트 px 플러스 qy 전체의 제곱을 이렇게 빼버릴 거예요. 자, 그래서 요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게 편해. 앞에 있는 거 제곱 보고 쓰는 게 편해요. 앞에 있는 거 제곱하면 뭐 나와? p의 제곱 x, 뒤에 있는 거 제곱 q의 제곱 y 모두 곱해줘. 자, 요 세 개의 대상을 모두 다 곱해버렸더니 플러스 2pq 루트 x 루트 y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요 녀석 계산하면 루트와 제곱이 쭉쭉 지워져서 마이너스 px 마이너스 qy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식을 잘 정리해서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안 써먹은 게 하나 있는데 뭘 안 써먹었을까? 예. 자, 문제에 나와 있는데 내가 전혀 써먹지 않은 식이 있어요. 바로 요 녀석을 좀 이용해서 문제 푸셔야 될 겁니다. 그래, 나 이 문제 잘 풀어봐야겠는데 p 플러스 q는 1이다 라고 나와 있지. 그래서 선생님이 요 식을 이렇게 한번 해석해볼까? p는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1 마이너스 q. q는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1 마이너스 p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뭔 짓을 할 거냐면 저런 녀석과 관련성을 맺기 위해서 요게 보이는 p의 제곱 x와 마이너스 px의 공통인수로 묶어볼 거예요. 그럼 px에다가 뭐가 된다? p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같은 원리로 q의 제곱 y와 마이너스 qy를 묶어봅니다. 그러면 qy에 q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겠네요. 그리고 남은 찌끄레기식은 플러스 2pq 루트 얘 합쳐서 그냥 xy 이렇게 써주셔도 별로 상관은 없겠죠. 자, 이렇게 적어놓고 봤더니 p-1이래. 얘는 뭐와 같아요? 마이너스 q. q-1은 뭐와 같습니까? 마이너스 p와 같겠죠. 결국 이 식은 마이너스 pq x 마이너스 pq y 플러스 2pq 루트 x y 이런 식이 됐어요. 와, 모든항에 공통인수 들어있죠? 예, 어떤 공통인수 보입니까? pq라는 공통인수 보여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도 아예 밖으로 빼고 갈게요. 마이너스 pq 뺐더니 x 플러스 y 플러스 2 루트 x 이거 마이너스다. 예. 마이너스 2 루트 xy 이런 식이 됐어요. 자, 보이는 사람만 손 들어옵니다. 자, 나는 여기에서 뭔가 보여요 하는 사람. 예. 네 사람 있죠. 자, 요 구조 아주 자주 나오니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x라는 녀석을 우리 루트 x의 제곱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x가 양수인 경우에는. 그러면 결국 이 식은요,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루트 y의 제곱 마이너스 2 루트 x 루트 y 이런 식이 됐어요. 자, 보이는 사람만 손 들어보자. 나 이거 뭔지 알겠다. 예, 완전 제곱식이에요.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pq의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y 전체의 제곱이다라는 이런 식이 됐네요. 자, 이제 부호 따져보겠습니다. 자, 요게 마이너스 있지? 요게 p가 있네요. p는 플러스예요. q는 플러스예요. 자, 그리고 요게 보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실수의 제곱이 나와 있어요. 실수의 제곱은 항상 몇 이상인 값입니까? 0 이상인 값이에요. 그러면 0 이상인 값에다가 이런 애들을 곱했대.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전체 부호 뭐예요? 마이너스 7. 결국 0 이상인 값에 마이너스 붙여버리면 얘는 0 이하가 돼버리게 될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요 결론을 위로 쭉 뽑아서 얘는 0 이하 이렇게 했어.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결론으로부터 어떤 대수관계를 얘기할 수 있겠다? p 루트 x 플러스 q 루트 y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루트 px 플러스 qy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네. 질문 누나 좀 네. 더워서 그러는데 혹시 살짝만 틀어주실 수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되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혼자 정리하십시오. 자, 정리됐나요? 이렇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자. 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는 절대값 a 플러스 b 이상임을 증명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얘도 봤더니 좌변, 우변 모두 다 0 이상인 값 맞습니까? 맞죠. 그리고 절대값 열라만이 나와있네. 어떤 개념으로 문제를 풀면 좋겠다?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릴레이션 0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얘를 증명하라니까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 전체 제곱 빼기 절대값 a 플러스 b 요 녀석 전체의 제곱을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식을 적어놨어요. 자, 그런데 절대값의 기본 성질에서요,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과 같다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요 식 정리해서 풀어보니까 앞에 있는 거 제곱하면 뭐 나와요? a의 제곱, 뒤에 있는 거 제곱, b의 제곱, 그리고 모두 곱해줘 했더니 플러스 2에 절대값 a, 절대값 b 이렇게 곱해지네요.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과 같으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뒤쪽에 그냥 제곱식을 쭉 적으면 되겠죠? 앞에 있는 거 제곱, 뒤에 있는 거 제곱 모두 곱해줘 라는 이런 식을 적어놨습니다. 자, 적어놨더니 a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사라져서 결국 남는 식은요 2예요. 자, 절대값의 성질 하나 더. 절대값 a, 절대값 b는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절대값 a, b로 바꿀 수 있다 라고 했죠. 그러므로 2의 절대값 a, b 마이너스 2a, b라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내가 얘를 풀어야 돼. 그냥 풀 수 없지. 절대값을 벗겨내는 방법은 분류. 맞습니다. 아, 일시분류 아니에요. 일시분류는 가우스야. 그죠? 자, 분류하셔야 돼요.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값을 기준으로 분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선생님은 분류해서 풀 거예요. 첫 번째, a, b가 0 이상인 경우. 두 번째, a, b가 0보다 작은 경우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풀 거야. 자, a, b가 0 이상일 때는 이 절대값 탈출한 녀석 어떻게 탈출해요? 2ab 이렇게 탈출하겠지요. 몇 나옵니까? 0 나오겠습니다. 자, AB가 0보다 작을 때는 이 절대값 탈출한 녀석 어떻게 탈출해? 마이너스 AB로 탈출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4AB라고 나와요.
묻자. 얘는 양순위, 영인이, 음순위. 몰라요. 양수죠? 양수. 왜냐면 여기 정지 조건으로 AB가 음수라고 깔려 있어요. 음수에다가 마이너스 4 곱하면 뭐야? 양수지. 0보다 크다예요. 자, 그래서 이 결론 내보도록 할까? 이 식을 쫙 계산한 최종 결과는요. 0보다 크거나 혹은 0이래. 그래서 우리는 이 결론을 이 식은 0보다 크거나 0이야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는 항상 절대값 A 플러스 B 이상이 되겠구나 라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 삼각부등식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앞에서 너희들에게 가르쳤니 안 가르쳤니? 가르쳤지. 요 삼각부등식에서 부등호가 성립할 조건 뭐라고 가르쳤어요? 부등호가 성립할 조건 A, B는 0보다 작다. 삼각부등식에서 등호가 성립할 조건 등호가 성립할 조건 A, B는 0 이상이다. 이거 우리 배웠어 안 배웠어? 배우고 기억나는 사람 손 들어보자. 놀라워요. 우리 어제 배웠는데 그렇게 까먹을 수가. 자, 개념제 앞으로 쭉 예. 자, 몇 페이지입니까? 12페이지. 맨 아래쪽 보세요. 자, 개념집 12페이지 맨 아래쪽 개념 보십시오. 거기 선생님 정리해놨지.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이. 예. 얘들아, 선생님 말하건데 개념집에 있는 것들이 너희들이 보기에는 엄청나게 생소하고 새롭고 이런 게 설마 시험에 나올까 싶을 거야. 그런데 그 개념집에 있는 것들은 진짜 실제로 시험에 너무나도 잘 나오기 때문에 다 실려있는 것들이야. 즉 개념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그냥 내 느낌엔 이게 전혀 친근하지 않아도 친근해질 때까지 하늘 천 따지 아무 생각 없이 읽듯이 끊임없이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은 좀 되게 공부를 잘했잖아. 막 서울대까지 나오고 공부를 정말 잘했어. 내 자랑 오랜만에 하니까 좀 닭다리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선생님은 너희보다 머리가 좋지 않아. 선생님은 되게 공부를 잘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엄청 단순한 사람이기 때문이야. 머리 하나도 안 좋고요. 완전 단순, 무식하다면 오히려 무식에 가까울 거예요. 완전 단순, 무식해. 그런데 그 단순, 무식한 것 때문에 공부 되게 잘할 수 있었어요. 뭐냐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는 하나는 확실히 알아.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모르는 건 그거 두 개는 확실히 알아요. 그런데 공부를 하려면 아는 게 많아야 되니까 그걸 계속 채워나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공부를 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머리는 좋은데 못하는 학생은 내가 아는 것과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다 안다고 착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공부 되게 못해요. 정확하게 알기 힘들어. 그래서 선생님은 알고 모르고를 되게 정확하게 아니까 내가 알든 모르든 계속 읽어. 읽다 보면은 이런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냥 읽을 때는 몰랐어. 내가 10번 읽고 20번 읽을 때 몰랐는데 30번째 읽던 어느 날 딱 이게 그거? 이거였어? 이게 이거였구나 라고 개념이 나의 마음을 탁 치고 가는 순간들이 있어요. 되게 많아. 그런 순간이. 그러면 그 순간 나는 이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소화해서 자유자재로 써먹을 수 있는 인간이 돼버린 거야. 그 경험을 계속 쌓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공부를 되게 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경험을 쌓으려면 우선 뭐가 돼야 돼? 알든 모르든 열심히 읽는 게 선행이 돼야 돼요. 우리 어제 배웠잖아. 어제 배웠는데 그렇게 싹 까먹고 되게 슬픈 거야. 선생님 오늘 깨달았어요. 너희들의 머리 중에는 천재가 없다는 걸. 예. 망각곡선 있지?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있죠? 내가 100을 배우면 오늘 저녁 때 너는 75%는 잊어버리고 25%만 갖고 있게 될 거야. 그래서 여기서 다시 복습을 해주면 이때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가파르게 떨어졌던 기억력이요. 되게 완만하게 떨어져요. 여기서 한 번 더 복습해줘요. 더 완만하게 떨어져요. 여기서 한 번 복습해줘요. 그럼 그냥 내 거 되는 거야. 공부는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끊임없이 읽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제 배웠던 걸 까맣게 못 읽은 이유는 뭐야? 공부 안 했거든. 그래 거의 이렇게 계속 바닥이 돼가고 있는 상태였던 거지. 슬프잖아. 힘들게 배워서 그거 읽는데 몇 분 걸리는데 1, 2분이면 읽어버리는데 그치? 그리고 너희들 중에는 또 공부 잘하는 애들 많아서 이런 거 되는 애들 있지 않아? 속독! 그래가지고 막 책을 한번 읽는데 대각선 방향으로 슉 이러면서 넘어가는 애들 있지 않아? 없나? 가끔 있대요. 선생님은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요 결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부등식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는 절대값 A 플러스 B 이상이다 해서 부등호가 성립할 조건 얘기해볼까? 시작! A, B는 0보다 작다. 등호가 성립할 조건 A, B는 0 이상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삼각부등식을요 조금 더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녀석 한번 볼까요? 얘 모두 ABC인데요. 여기에는 절대값이 3개 들어있고 여기에는 절대값 2개 들어있고 여기에는 절대값 하나 들어있죠. 자, 삼각부등식에서는요 무조건 절대값이 많은 쪽으로 크거나 같다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보단 2개일 때 더 크거나 같고 3개일 때 더 크거나 같아. 무조건 절대부등식이야. 알겠습니까? 예, 이렇게 기억을 해두고 가도록 하자.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다음 페이지 볼 텐데, 자, 다음 페이지 문제는요 산술 기하 평균을 배워야지만 풀 수 있으므로 산술 기하 평균 배우고 풀도록 할게요. 살짝 넘어가서 21페이지. 21페이지 아니고 몇 페이지 넣을 걸로는 21페이지 미안해. 예, 20페이지죠? 자, 2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자. 예. 자. 임의의 실수 x와 y에 대해서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ax 플러스 4y 플러스 b는 0 이상이다가 항상 성립할 조건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수학에서 나오는 임의는 항상 뭐로 바꿔놓고 해석하면 편하다? 모든으로 바꿔놓고 해석하면 편하다요. 자, 그런데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거 뭐야? 2차 부등식이지.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이래요. 나 이런 구조 어디에선가 배운 적 있는데. 여러 가지 부등식에서 우리 뭐 배웠습니까? 2차 절대 부등식 배웠지. 자, 볼까? 얘는 분명 2차예요. 그런데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니까 절대 부등식이에요. 아, 이 문제 뭐다? 2차 절대 부등식 문제예요. 즉 1차, 2차 절대 부등식을 활용해서 만들어낸 문제 되겠습니다. 이제 나의 고민은 또 이거야. 학생들이 되게 기억 못하는 개념들이 몇 개 있는데 2차 절대 부등식은 중요하기는 하지만 되게 기억 못하는 애들이 좀 많지. 자, 나는 2차 절대 부등식 어떤 문제였는지 기억납니다, 선생님. 슝? 슝? 아니야, 친구가 손 안 댄다고 나는 알지만 겸손함의 미덕에 의해서 손 안 댈 필요는 없어. 2차 절대 부등식 나 기억난다. 개념 좀 읽자 얘들아. 알겠나? 기본 개념조차 이렇게 머릿속에 없어서 고등사를 어찌하겠냐. 네. 혹시 그러면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 있어? 선생님한테 2차 꼬라지 절대 부등식. 슝. 제목 그래 이제 꼬라지 이런 얘기 나오니까는 그래 꼬라지가 웃겼어 이러면서 제목이 살짝 기억나는데 진짜 기본이 되는 2차 절대 부등식은 이제 생각 전혀 안 나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2차 절대 부등식 기억의 나라고 빠르게 조금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이 안 난 학생들은요 그 페이지의 절반을 잘라서 절반 아래쪽에다가 개념을 좀 다시 필기를 해놓도록 하자. 예. 2차 절대 부등식 모든 x 값에 대해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같다. 여기 A는 0이 아니다. 이런 조건 필요하겠죠? 항상 성립할 조건을 구해보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2차 부등식은 2차 부등식인데요. 부등식 문제에서요. 자, 항등식에서나 들어가는 표현들이 있죠. 자, 항등식과 방정식을 구분하기 위해서 항등식에만 들어가는 표현들이 있었어요.